이 영상을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 내용도 많이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나한테 맞는 수학 선생님은 누구일까?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강사님들을 뵙고요. 많은 학생들도 봤는데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이런 선생님 만나면은 학생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고요. 어떤 선생님 만나면은 조바심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고 안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두말할 거 없죠. 학생의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안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수학 실력을 높여주지 못하는 선생님이 안 좋은 선생님인 거는 당연하죠. 자, 학생들이 수학을 이제 가르칠 때, 야, 너 공부해 한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진 않습니다. 차츰차츰 어떤 태도나 이제 어떤 경향이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 같습니다. 학생과 소통을 잘 하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말을 좀 잘 들어주고요. 그렇구나. 학생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면서 공감대를 조금 만들어 가면서, 야, 수학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니? 내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너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지 않는 그런 베이스를 잘 다져 놓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왜 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까? 수학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더 갖게끔 만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공부할 때 학생들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어떤 말도 좀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나가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학생이 좀 인정을 하고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선생님이요.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은 그냥 입도 닫아버리고 수학 문제 푸는 머리도 닫아버립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야,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너는 계속 질문하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고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자기가 학생이 스스로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되고 자꾸 질문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요. 근데 봐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질문하다 면박 주면서 야, 너 이것도 모르냐 하는 순간 학생은 그 선생님하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나쁜 선생님은 학생이 질문했을 때 친절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면박을 주는 선생님. 그런데 순간적으로 선생님들도 그 사람인지라 똑같은 걸 또 묻고 하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냥 참어린자를 그냥 가슴에 새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강의 많이 할 때 맨 초창기에는 제가 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고요. 중위권, 하위권 학생은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느 때부터 제가 중위권, 하위권을 좀 가르쳐 보니까는 그 학생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오면은 그 완전히 백지가 돼서 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전날 배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완전 백지가 돼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자꾸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정말 훌륭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주고 잘 풀도록 뭘 못해줬으니까 학생이 잘 못 푸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수학은 절대로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상위권 학생은 야단을 쳐도 되지만 중위권, 하위권 이상인 학생들은 야단을 치는 순간 수학을 저 멀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먼저 하고 수학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일수록 학생과 유대감을 가지고서는 학생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고, 안 좋은 선생님은 수학을 못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면박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을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 내용도 많이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가르쳐온 학생들 쭉 과거를 돌이켜서 보셔서 내가 혹시 이러지 않았는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선생님 제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선생님 학생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과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한테 잘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학생과 교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이런 방향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아니야 계속 하면서 이 방향이야. 물론 학생이 이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교감을 가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학생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선생님은 가슴속에 참을인자를 몇 개 이렇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가르치니까 잘 풀지만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질문하면 그래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끝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학생이 자꾸 질문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아예 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영상을 찍어 놓어서 계속 그거를 보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 집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학원 와서도 태블릿 PC나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게 되는 겁니다. 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개념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자, 개념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게 뭐냐면 쉬운 강의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강의일수록 어떤 강의냐면요. 개념이 설명이 충분히 안 되면서 어떤 기계적인 문제풀이 방법만 강요하는 그런 풀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준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려면은 개념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이 직접 푸는 것을 보면서 많이 지도를 해줍니다. 안 좋은 선생님이요? 혼자 풀어요. 혼자 풀고 학생이 직접 푸는 거를 체크를 안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할 땐 선생님 혼자서 개념 강의를 쭉쭉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학생이 실제로 풀게 하면서 푸는 것을 틈틈이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원을 보냈는데 과외를 시켰는데 수업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선생님이 전화가 안 오면은 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점수가 안 좋았을 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랬습니다. 얼마 평가를 받는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은 못합니다 하고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잘한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안 좋은 선생님이요? 학생을 야단치는 선생님이요. 수학을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뭐 성적 안 좋으면 물론 야단을 맞을 수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서는 야단을 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바르게 지도를 할 때 좀 친절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말, 아까 맨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넌 이것도 모르냐,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 학생이 푸는 것도 수시로 보고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선생님 혼자서 그냥 다 풀어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개념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풀게끔 던져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 내용 많이 요구하시죠. 오답 갈증 철저히 해주십시오. 학생별 틀린 문제 관리 안 하는 선생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자녀를 선생님께 맡겼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떤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입니까? 안 좋은 선생님입니까? 하면 중간일까? 지금 선생님은 어떻구나. 그럼 내가 이 선생님께 계속 우리 애를 맡겨야겠구나. 아니면 바꿔야겠구나 하는데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학 성적 계속 오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배울 때 좋은 선생님과 안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